와우. 이 문제는 2018학년도 수능 나형 18번 문제입니다. 다항 함수의 극한을 해결하는 단순한 형태의 문제이긴 한데 계산이 조금 복잡하다는 걸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일단 주어져 있는 단서들을 보면서 먼저 설정해야 될 것들을 점검해 볼게요. 첫째로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이라는 단서가 주어져 있고, 두 번째로 f1이 0인 3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최고 차이의 개수가 확정됐고 그리고 3차 함수라는 걸 확정했으면 우리는 이 문제가 첫 번째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함수 fx를 완벽하게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최고 차이 개수 알려주고 어떤 다항 함수가 몇 차 함수인지까지 알려줬으면 이건 식을 완전히 구하는 거구나, 이걸 꼭 기억하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 있는 것은 이런 극한 형태의 식을 하나 주고 문제에서 미지수를 해결하는 문제겠죠. 그렇다면 다항 함수 극한을 풀 때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 이미 교과서에 배웠던 걸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 문제는 다항 함수 극한 중에서 0분의 0 부정형을 흔히 응 부정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응 부정형 형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조금 엄밀하게 한번 정의를 다시 해보면 문제를 풀 때 확인해야 될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분자도 0으로 수렴한다, 아니면 분자가 0으로 수렴하면 분모도 0으로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려면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긴 합니다. 그걸 좀 완벽하게 정리를 해두어야지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변형됐을 때 틀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분모가 0으로 수렴할 때 이때 분자도 같이 0으로 수렴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극한의 결과, 극한값이죠. 자, 극한값이 발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극한값이 발산할 수 있다 그러면 분모가 0으로 수렴한다고 해도 분자가 0으로 수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극한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분자는 어떤 상수로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가 0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을 때만 우리는 분자도 0으로 수렴한다는 결론이 납니다. 이 문제를 보면 분모가 0으로 수렴하죠. x가 2로 갈 때 이 x-2가 있으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해요. 그런데 극한의 결과, 얘가 4분의 1,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았죠. 자, 그러니까 분자도 같이 0으로 수렴하겠구나, 요걸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한번 정리를 하면, 이번엔 분자가 0으로 수렴하는 경우, 자, 그때는 이 극한값이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분자만 0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극한의 결과가 0으로 수렴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모도 0으로 수렴한다고 결론 내려요. 자, 이 문제에서도 만약에 거꾸로 간다면 분자가 0으로 수렴했는데 극한의 결과가 4분의 1이었다. 그렇다면 분모도 0으로 수렴하겠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통해서 그 이후 과정은 전부 다 계산 문제니까 이 f'x를 잘 정리해서 계산하는, 그 다음에 fx의 식을 처음에 설정을 적당히 잘 해서 문제에서 필요한 조건을 찾아내는 그런 계산 과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으로 해야 될 건 함수 fx를 설정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함수 fx를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형태로 쓰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 미지수가 A, B, C 3개가 되죠. 이 3개의 미지수를 모두 해결해야 된다면 단순히 연립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조금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문제가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f1이 0이라는 요소를 활용하는 거예요. 어떤 함수에 1에 대입해서 0이 되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뭘 떠올리냐면 인수정리를 떠올립니다. 인수정리는 고1 과정에서 배웁니다. 인수정리가 뭐냐면 f1이 0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fx가 x-1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게 1학년 때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x-1을 인수로 가진다.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 fx를 이렇게 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x-를 인수로 가지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형태로 쓰겠죠. 그럼 여기는 2차식 하나만 쓰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라고 쓸게요. ax 플러스 b라고 써도 상관없는데 저는 a를 뒤에다 쓸 겁니다. 요 맥락을 하나 기억해 두는 거, 요거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설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함수 fx를 요거
하자. 이게 첫 번째 설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극한 연산 들어갑니다. 자, 주어진 극한을 보면은 x가 2로 가는 극한, 한 번만 문제를 다시 써주는 거예요. 분모가 x-2 그 다음에 f'x의 제곱인데 f'x는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자에 fx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4분의 1이라고 나왔죠. 1대 라고 써주고, 자, 분모가 0으로 수렴하니까 분자도 0으로 수렴한다. 자, 이렇게 그냥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극한을 한번 써보면 x가 2로 가는 극한의 fx, 이 극한의 결과, 극한값이 0이라는 걸 확인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fx는 3차 함수예요. fx가 일반적인 3차 함수라면 요건 답안 작성할 때 쓸 필요는 없는 거고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fx가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는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입니다. 자, 연속함수의 특징이 뭐였냐? 연속함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는 특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기 때문에 x가 2로 가는 극한의 fx와 f2가 같은 값이라서 얘가 0이 됩니다. 이게 0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처음에 f1이 0이니까 x-1이라는 인수를 확인했죠. 마찬가지로 f2도 0이니까 x-2라는 인수까지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fx가 x-1만 있는 게 아니라 x-2도 인수로 가진다는 걸 확인했고, 그러면 여기를 그냥 마지막이니까 x-a 정도로 쓸게요.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첫 번째 극한이 4분의 1로 수렴한다는 사실만 가지고 인수를 2개까지 확인합니다. 이제 f'x를 가지고 여기 제곱인데 제곱이라고 썼었네요. f'x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f'x를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f'x는 그냥 단순한 곱미분을 사용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f'x를 이렇게 썼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정리할 것까지는 필요는 없고 이제 우리는 극한을 본격적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뭐냐면 이 a라는 녀석에 따라서 이 극한을 풀이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극한 응부정형 극한을 풀 때 뭐 동일한 요소 약분을 하죠. 일단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자, x가 1로 가는 극한에서 분모는 일단은 f'x를 갖다 쓰진 않고 요것만 쓸게요. 그리고 분자는 fx를 아까 구한 식으로 한번 써보면 이제 여기서 당연히 하는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x-1을 약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쓰면 결국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극한은 f'x의 제곱만 남고요. 분모는 분자의 x-1, x-2a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얘가 지금 우리가 2로 가는 극한을 풀고 있는데 a가 또 2라면 어떻게 되는가? 이 a가 다시 한번 2가 된다면 풀이의 방향성이 좀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이걸 두 가지를 모두 나눠서 하나씩 해결해 본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서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라면 여기서 문제에서 변별력을 주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첫 번째 a가 2일 때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극한을 계산할 건데 a가 2라고 했으니까 f'x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식은 x-2의 제곱이 되고요. 두 번째는 x-1, x-2. 세 번째도 x-1, x-2가 돼요. 자, 그러면 x-1로 한번 묶을 수 있겠어요? 자, 정리하면 x-2가 되고 여기는 3x-4가 되겠죠. 자, 이걸 통해서 다시 극한을 써보겠습니다. 그냥 이런 건 그냥 쭉 쓰시면 돼요. 자, 분모는 f'x의 제곱이니까 x-2의 제곱 3x-4의 제곱을 써주고, 자, 분자는 남아있던 식 x-1 그 다음에 x-2라고 쓰겠죠. a를 2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x-2 한번 다시 약분하고, 그러면 이 극한을 다시 정리해서 쓰면 분모는 x-2 3x-4의 제곱되고 분자는 x-1만 남았어요. 자, 이제 x가 2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분모만 0으로 수렴하죠.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냐? 결과적으로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은 아니겠죠. 그래서 A가 2인 건 이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 결론 A는 2가 아니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이제 A가 2가 아닐 때 계산을 해보면 F'X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F'X는 X-2, X-A, X-1, X-A, X-1, X-2. 자, 얘를 뭔가 묶어서 정리하면 참 좋겠지만 그걸 정리하는 게 조금 번거로워요. 뭐 이렇게 묶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면 전개해서 다시 정리하냐 그것도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바로 극한을 쓸게요. 쓰는 게 조금 복잡할 텐데 그냥 한번 쭉 써줍니다.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분자는 x-1, x-a죠. 자, 이제 우리는 x가 2로 가는 극한을 취했을 때 분자와 분모가 둘 다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분자 자체가 0으로 수렴하지 않고 분모도 2를 대입한다고 봤을 때 뭐 이 녀석 0으로 수렴할 거고 이 녀석 0으로 수렴하겠지만 이 녀석이 0으로 수렴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결론을 그대로 써주도록 합니다. 자, 분자에 2를 대입하면 2-a가 되고 자, 분모도 결과적으로는 2-a가 되죠. 그런데 제곱이 있었으니까 여기 제곱을 써줘요. 그래서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약분을 하긴 할 건데 약분할 때 조건이 하나 필요하긴 해요. 우리가 어떤 문자를 포함한 식이 있을 때 분자 분모를 뭔가를 약분할 때는 단서가 필요합니다. 그 단서가 뭐냐면은 내가 2-a로 약분을 하고 싶은데 얘가 0이 아니라는 전제가 필요해요. 0으로 약분은 나누기이기 때문에 0이 될 수 있는 숫자로 약분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처음 조건상 a는 2가 아니기 때문에 a-는 0이 아닌 거 확인됐죠. 자, 그래서 그대로 약분한 형태를 써주면 됩니다. 2-a분의 1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리고 얘가 4분의 1입니다. 여기다가 요거 하나 써주는 게 좋겠죠. 2-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약분했어. 이런 거 하나 써주면 조금 괜찮은 풀이가 됩니다. 자, 결론은 2-a가 4니까 a는 -2가 됐어요. 그 조건에도 맞죠. a는 2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2면 2가 아닌 거 맞으니까. 자, 그래서 결론 써주면 fx는 처음 x-1과 x-2는 인수를 확인했고 마지막 인수가 x 플러스 2인 걸 확인했어요. 자, 문제 요구사항이 F3을 구하는 거였으니까 자연스럽게 3 대입하면 2 곱하기 1 곱하기 얼마인가요? 5. 그러니까 답은 10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정도로 써주면 풀이에서는 크게 감점당할 요소가 없는 풀이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거는 그 함수를 내가 완벽하게 식으로 구한다. 이렇게 완벽한 식을 구할 것이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 이걸 목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a가 2일 때와 2가 아닐 때 a가 2가 된 상황도 분석해야 되고 a가 2가 되지 않는 상황도 분석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계산만 잘하면 되는 문제니까 크게 뭐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이런 문제는 계산을 똑바로 하자 이런 맥락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잘 풀어주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